안녕하십니까, 대박남입니다. 6월 18일 금요일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은 이제 주가 끝났기 때문에 주봉이 어떻게 끝났는지를 잘 살펴보시고 먼저 이제 해외 선물 차트는 이 나스닥은 이렇게 고점과 고점을 그은 추세를 상단을 지금 저항받고 있다. 지표는 이제 50 이상 맞긴 하나. 네. 이제 저거 맞고서 떨어질 수도 있겠죠. 이제 월요일날 가봐야 알겠죠. 그런데 이제 다우 같은 경우는 추세를 이탈하고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61선마저 이탈되고서 떨어지니까 저기 전 저점이나 저기 121선 정도를 한번 저기 반등을 기대를 해야 되겠죠. 이제 지표도 하락이고 지금 다우가 떨어지고 S&P 500도 같이 떨어지고 있는 시국이기 때문에 또 미국이 떨어지면은 우리나라 지수도 떨어질 가능성이 없지는 않죠. 우리나라 지수는 지금 올라는 가고 있는데 항상 가려다가 고꾸라지는 것을 조심을 하셔라. 일단은 가고 있기 때문에 종목 지수를 보면서 종목 테마 장세를 하신다. 간다라고 보고 선물은 외국인이 어제도 6천억 팔고 오늘 또 1393억을 팔았다. 그리고 현물은 코스닥은 많이 들어오고 외국인이 2700억을 매수하고 코스피는 어제도 3천억 오늘 또 7천억 그런데 개인이 많이 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객 예탁금은 별로 큰 변함이 없고 지수를 보시면은 우리나라 지수는 코스닥은 지금 아주 잘 가고 있습니다. 요렇게 추세를 타고서 안 깨고서 잘 가고 있죠. 잘 가고 있는데 근데 얘는 지나봐야 아는 겁니다.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지표가 매수고 잘 가고 있기 때문에 종목 테마 장세를 하신다. 근데 많이 올라왔죠. 이제 이렇게 가다가 어느 순간 추세를 이탈되면서 떨어질 적에는 추세를 이탈하는 즉시 경계를 하시는 게 좋겠고 그 전에는 종목 테마 장세를 하신다. 이렇게 떨어지더라도 현금을 일부 챙겨놓고서 종목 테마 장세를 하신다. 저거 이탈되기 전까지는. 코스피는 이제 박스권을 고점과 고점을 그은 추세를 돌파했다가 뭔가 지금 약간 애매합니다. 지금 근데 돌파를 하려고 하고 있죠. 그리고 지표도 매수고 코스피는 일단 상방으로 보시는 거고 코스닥도 상방으로 보시는 거고 떨어질 때 떨어지더라도 삼성전자는 그런데 약간 좀 애매하고 지금 84,000원도 이탈되려고 하는 분위기고 지금 지표가 매도죠. 근데 레버러지는 지금 상승 중이고 인버스는 지표가 하락이라서 떨어지는 게 정상인데 약간 좀 내일 당장이라도 올라갈 것 같은 굉장히 위험한 시국이나 올라갈 것 같은 그런 시국입니다. 그러니까 호온조 상태다. 200 인버스도 굉장히 위험한 상태라고 했죠. 저런 거. 딱 보시면 알겠지만 코스닥 150 레버러지는 아주 잘 가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코스피 인버스 레버러지도 이런 시국입니다. 이렇게 상당히 위험한 시국이다. 지금 막 떨어지고 있어. 코스닥은. 그리고 코스닥은 추세가 이겁니다. 원래가 추세라는 것은 5일선을 회복 안착하고서 하나 둘 이런 식으로 회복 안착을 했을 적에 추세가 형성됐다라고 하는 건데 저점과 저점을 그은 추세가 이때부터 이탈되고서 추세 상단 맞고서 떨어지고 있는 시국이다. 지표도 하락이고 심리만 앞서 있다가 지금 떨어지고 있는 시국이죠. 뭐 냅다 또 들어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거는 이제 알 수가 없고 지금은 하락으로 보고서 종목 테마 장세를 하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이제 인버스는 일단 코스피 인버스는 기간을 100을 놓고 보면은
인버스 추세는 또 이거예요. 네, 추세 하단은 또 안 깼습니다. 이게 여기서 5일선 회복 안착을 했고 또 여기서 5일선 회복을 안착을 했기 때문에 현재 이 추세죠. 네. 그 추세는 안 깼습니다. 그러니까 불안불안한 거죠. 불안불안. 이 지금 이 형태에는 역별 상태에서 21선 기준선 전환선 밑에 있을 적에 주가가 저렇게 코스닥 150 레버러지처럼 급락할 수 있는 게 그게 이제 상식인데 지금 얘 같은 경우는 그런 형태인데 또 추세는 바닥이다. 그래서 월요일날 저거를 깨고 내려가는지를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200 인버스도 마찬가지겠죠. 요거를 이제 깨고 내려가는지를 잘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지수는 약간 좀 혼조 상태에서 월요일 다음 주에 지수를 보고서 대응을 하자라는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금요일이나 아니면 이제 월요일 내일 토요일이나 이렇게 시간을 내서 이 관심 종목 최소 1번에 있는 종목을 되도록 많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여기 맨 상단에는 그 제목에 나올 것은 이번 주에 제가 노란톡방에서 매수 그런 식으로 언급한 종목을 먼저 설명해 드리고 그 다음에 노란톡방에서 여러분들이 말한 종목 그리고 제가 언급한 종목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또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고 여기까지가 이렇게 이만큼이 제가 다 찾아는 봤는데 이만큼이 이제 우리 노란톡방에서 언급된 종목입니다. 이번 주에 지난주 말고 지난주는 여기 있겠죠. 이제 그 종목은 이제 간단히 보고 이 종목도 대충 자세히 보고 이 종목은 살짝 자세히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ENL은 지금 계단식으로 지금 2단 상승 중이죠. 그래서 3단 상승 마지막 불꽃 4단 상승을 기대를 하면서 제가 매수 의견을 드린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딱 보니까 두 종목밖에 없었어요. 왜냐면은 제가 목에 담이 와가지고 월요일부터인가 목에 담이 와가지고 고생했습니다. 이번 주는 그래가지고 매수를 종목을 잘 못 찾아보고 그랬었는데 우리 ENL하고 신화 인터텍 딱 두 종목만 대충이 아니라 매수 의견을 좀 강력하게 드린 종목이고 대한네온도 일단 대충 얘는 우리 ENL 신화 인터텍은 매수 이런 식으로 말을 한 거고 대한해운은 대충 분할 매수 의견을 드린 거고 나머지 종목들도 매수 의견을 드렸는데 얘는 좀 이따 설명을 드리고 일단 우리 ENL 같은 경우는 이제 거진 강력하게 제가 매수 의견을 드린 종목입니다. 최대 거래 터진 종가를 잠깐만요. 우리 ENL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말을 했고 그 다음에 이번 주 수요일 이런 식으로 종가 베팅 종목입니다. 5에서 10% 이내라고 말을 했다. 수요일. 그러니까 요때죠. 종가 베팅. 근데 그 전부터 언급을 했고 근데 종가 베팅을 했으면은
지금 손실 중이죠. 약간 손실 중 안파를 쳤으면은 그래서 현재 상태를 보시면은 일단 추세는 이거 저점과 저점을 그은 이 추세이기 때문에 이 선 61선을 이탈했을 적에는 비중을 부담되는 물량은 전량 매도하시고 현재는 5일선도 안 깼기 때문에 보유 관망 하시고 현재 상태는 최대 거래 터진 종가를 지금 매물대입니다. 매물대는 이제 매도권. 근데 매물대를 저항 딱 그 상단까지 찍고 내려오고 근데 최대 거래 터진 종가와 매물대를 동시에 찍고 내려오고 근접하고 내려오고 돌파하고 내려오고 돌파 지지받고 5일선도 지지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보유 관망이죠. 그리고 5에서 10% 선매수. 왜냐? 매수권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날라갈 수도 있겠지만 큰 욕심을 부리면은 주식이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매수권도 아닌데 여기서 사서 이렇게 손절 하더라도 비중이 손절 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크지는 않는데 비중이 많으면은 그래도 원금이 종잣돈이 야금야금 까이기 때문에 뭐 5에서 10%면은 저거 까져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비중이 뭐 20% 30% 이상이면은 그래도 저거 까지면은 많이 되게 기분이 별로 안 좋고 그 다음에 종잣돈도 원금도 좀 까지기 때문에 5에서 10% 이내만 선매수해 놓고 보십니다. 그리고 갈 적에도 추가 매수는 하시려면은 더 비싸게 사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냥 5%만 더 사신다. 5%만. 그래서 적당히 최대 15% 이내에서만 하시고 그리고 저 추세 하단에서 만약에 얘가 떨어져 가지고 21선 또 지지받고 갈 수도 있고 추세 하단에서 딱 찍고서 지지를 했다가 살짝은 깰 수 있겠으나 종가 기준으로 여기를 안 깨면은 보유 관망 하셨다가 5일선을 또 이렇게 딱 회복을 한다? 그때 이제 추가 매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규도 이때 하시고 이때 하시는 거고 5일선을 회복을 했을 적에 그리고 추세를 이탈했을 적에는 부담되는 물량은 전량 매도하시고 그런 식으로 하시길 바라고 부채 유불이 144 부채가 82 신용잔고율이 3.79 적자 기업 정보를 보시면 코스닥 IT 하드웨어 디스플레이 및 관련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고 최대 주주 물량은 우리 ETI가 최대 주주인데 38%고 LG 디스플레이도 13%를 들고 있고 시가총액은 979억으로 그럭저럭 뭐 양호하고 근데 이렇게 보면은 연간으로 보면은 이제 3년 이상 적자는 아니기 때문에 뭐 관리 종목 그런 걱정은 없는 종목이다. 부채가 줄고 있고 유불도 줄고는 있는데 늘었다가 살짝 준 거라서 부채가 더 확실히 줄었다는 게 더 좋은 거죠. 이제 옛날보다 19년보다는 늘었네. 근데 늘은 이때보다 많이 줄은 상태죠. 그래도 그러니까 지난해만 코로나 때문에 이게 약간 좀 적자를 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당기순이익이 앞으로는 이제 어떻게 될지 예상치가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분 분석을 보시면은 장내매도 예전에 그러니까 올해 4월까지 장내매도를 했네요. 그러니까 별로 안 좋은 거죠. 그런데 이때부터 이제 4월달부터 주식 매수 선택권 행사할 적에 추가를 했죠. 이런 식으로 이분도 추가를 하고 그러니까 괜찮은 거죠. 이제 그러니까 예전에는 나빴으나 이제 좋아지려고 하고 있는 중이겠죠.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일단
일단 주봉 상태를 보시면은 그런데 이제 많이 올라온 종목이죠. 바닥이 514원. 그러면은 이제 5배 가면은 5525. 2,500원 정도까지 보는 거고, 많이 가면은. 그리고 이제 진짜 많이 가면은 11배, 15배인데 거기까지 이제 가려면은 엄청난 재료가 터져야 되겠죠. 그리고 주봉이 이제 완벽한 정배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120주선, 240주선도 이제 골든 크로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봉가의 거리가 이격이 좀 있기 때문에 운 나쁘면 한 번쯤 떨궜다가 갈 수도 있다. 가긴 갈 텐데 아마도 떨궜다가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뭐 이런 식으로 보면은 아주 좋아요. 네. 그냥 반락도 안 할 것 같아. 네. 반락도 안 하고 20주선 타고서 계속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표가 주봉이 심리가 살아있고 단기 지표 매수를 보내고 이렇게 방향도 위로 잡히고 주봉도 굉장히 좋죠. 현재 상태. 지금 그래서 공격적으로 베팅을 한번 사보는 거죠. 사보는 거. 그리고 원래가 이 추세였는데, 그죠? 그 상단 거기서 저항을 받았죠. 그리고 뚫고 내려오더니 돌파를 하고 내려오더니 다시 돌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내려왔다가 갈지, 여기까지 내려왔다 갈지, 여기까지 내려왔다 갈지, 주봉 상태 원바닥, 쌍바닥, 쓰리바닥 치러 내려올지, 그냥 갈지 모르는 상태인데 지표가 매수기 때문에 도전, 짝대기를 일봉에서 찍고서 도전을 하시는 형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 선도 돌파했기 때문에 일단은 간다라는 개념이죠. 그리고 최대 거래 터진 종가도 돌파를 했고 매물대도 돌파를 하고, 또 매물을 돌파를 막 한 그런 시국이 아니라 여기서 소화를 하고서 지금 딱 가려고 세워놓고, 다음 주에 시가 이하 5주선 내려왔다가 쭉 가면은 이제 여기나 여기, 또 아니면 이전 고점, 그런 식으로 이제 매도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원바닥, 쌍바닥이기 때문에 원바닥의 이전 고점은 여기이기 때문에 저 상단이 일단은 목표가죠. 거기가 그 상단이 이제 한 2,400원 정도가 되겠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렇게 보면 약간 좀 애매한데, 이렇게 보면 너무 좋아요. 이제 지금 이렇게 봤더니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최대 거래가 여기서 터졌구나, 그 종가를 돌파했구나. 그런데 지표가 좋구나. 이평도 이 정도면 거진 훌륭한 정별이구나. 매물대도 돌파했구나. 그런 게 보이고, 그리고 이제 20주선이 올라오는 게 보입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횡보등락 하다가 20주선을 지지받으면은 그냥 여기나 많이 가면 이제 어디까지 갈까요? 이제 5배면 이제 5,000원이죠. 이제 5525. 원래 파동 5,000원 기준 5,500원. 거기가 파동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돌파할지 안 할지는 몰라요. 이제 돌파하게 되면은 이 정도? 네, 이 정도 같은데. 그러니까 네. 뭐 이 1단 상승, 2단 상승. 근데 이거에 많이 상승한 것도 아니에요. 네. 그래서 여기서 3단 상승 후 여기를 돌파를 하면은 마지막 불꽃이 화려하다 4단 상승. 이런 식으로 5,000원 근처까지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기법대로 배운 대로 하면은 기간을 100을 놓고 보고 하면은 이게 고점이네. 여기가 저기가 일단, 그러니까 저기가 기법이 기간을 100을 놓고 보고 원바닥의 이전 고점이거든요. 최고점 거기가 여기에요. 그러니까 2,430원 그 정도가 이제 추세 상단이다. 근데 그거를 잘 돌파를 하면은 이제 5,000원 정도까지 최대 목표가를 보시고서 돌파를 하는지를 잘 여러분들이 대응을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화인터텍은 제가 월봉에서 이런 모양은 이제 무조건 해야 된다 라고 언급한 종목이고,
그리고 이제 예전에도 도이치모터스 이것도 월봉이 이런 모양은 무조건 해야 된다. 잘 가고 있습니다. 네, 이때 6,400원, 6,500원에 추천을 드려가지고 설명을 언급을 드리고서 지금 엄청나게 잘 가고 있다. 뭐 엄청나긴 아니지만 잘 가고 있습니다. 신화인터텍도 저렇게 가려고 하고 있는 시국이기 때문에 이평이 지금 따닥따닥 붙은 이평 밀집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데, 일단 기업 정보를 보시면은 코스닥 IT 하드웨어 최대 주주 물량이 20%, 그리고 얘는 장내 매수 최대 주주가 이제 효성화학, 임원이 박인철, 임원이 사고 최대 주주가 사고 또 임원이 사고 그런 종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연간 실적을 보시면은 2018년에는 그러니까 18일 그 다음에 그런 날 조심을 하셔야 된다, 욕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이때 적자를 기록을 했죠. 이때만. 이때는 영업 당기순이 이렇듯이 그날 이때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날 이 숫자에 일단 경계는 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오늘은 좋았지만 그 다음에 이제 2019년 2020년에는 2020년에는 이렇게 깜장색을 띠고는 있는데, 그런데 절반으로 줄었죠. 그래서 별로 좋은 건 아니죠. 그런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줄었다고 쳐도 그래도 흑자 기업이다. 자산 총계, 자본금 뭐 굉장히 좋고, 부채 유보율 굉장히 좋고, PBR이 0.95밖에 안 되고, 퍼가 근데 좀 높네. 근데 PBR이 낮습니다. 그리고 BPS가 3,452원. 지금이 현재가 4,000원이기 때문에 굉장히 뭐 좋죠. 근데 ROE가 3.42%밖에 안 되네. 앞으로가 중요하겠죠. 앞으로가. 뭐 삼성전자 관련된 주이기도 하고 하니까 뭐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괜찮으니까 이렇게 매수를 했겠죠, 계속. 그래서 효성화학이 이렇게 지분을 늘리고, 임원이 지분을 늘렸다. 그래서 이 종목을 잘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 그리고 차트가 이런 형태는 꼭 한번 해보셔야 되는데, 이게 그러니까 이 추세를 깨진 않을 것 같아. 근데 뭐 이런 식으로 가던가 그냥 가던가 그걸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일봉으로 단기로 대응을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이제 바닥에서 대량 거래가 터졌죠. 근데 여기서 지금 빵 앞산이 좀 높죠. 그래서 여기서 과연 그냥 갈까, 뭔가 이제 횡보등락하다 갈까, 그거는 이제 알 수가 없는데 지표가 매수고, 지금부터 또 단기 지표가 매수를 보내더라. 근데 심리가 이제 80 과열권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80에서 대박이 터지기 때문에 지금 한번 해볼 만한 시국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주봉 상태를 보시면은 주봉도 이제 매수를 보내고, 기간을 100을 놓고 보면은 지표가 오늘부터 상승, 이렇게 보면 너무 좋죠. 너무 좋습니다. 최대 거래 터진 종가만 돌파했으면 너무 더 좋은 건데, 그런데 오늘 최대 거래 터진 종가를 찌르고 돌파하고 내려왔다는, 살짝 돌파하고 내려왔습니다. 그게 좋은 거죠. 이제 가려고 하는 거죠, 지금. 그리고 몸땡이 절반도 돌파를 했고, 일단은 먹고땡은 저 상단, 여기는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20주선 올라오고 뭐 횡보 등락하다가 가던가, 다음 주 냅다
지금 3주 연속인데 근데 많이 안 올라왔죠. 다음 주도 4주 쭉 가고 다다음 주까지 5주 연속으로 여기나 그 상단까지 갈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럼 그 가격이 이제 한 5,200원인데 이전 고점이기도 하죠. 이전 고점이라서 한번 팔고서 재매수가 나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주봉은 그리고 720주선이 밑에 있으면 진짜 좋은 건데 위에 있네. 근데 위에 있어도 한번 돌파하고 내려오고 거래가 이렇게 항상 거래량이 최우선입니다. 거래량. 딱 분위기가 여기 정도 갔다가 좀 조정을 끄적끄적 받으면은 요 상단 만원, 만원이 저는 최대 목표가입니다. 거기가 최대 목표가인데 과연 여기를 뚫어 올려주고 갈지는 그때 가서 거기를 뚫어 올려주는지를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뚫어만 올려주면 되는 게 아니라 돌파 지지받고 가야 이제 저 상단 추세 만원 정도를 볼 수가 있겠죠. 바닥에서 대량 거래가 터지고 그리고 임원이 사고 그래서 별 문제가 없습니다. 물리더라도 차트도 좋고 그 원바닥 쌍바닥 쓰리바닥 형태에서 여기 요게 진짜 저항이 좀 심하죠. 근데 이거를 돌파를 하면은 또 여기가 만원 앞뒤가 저항이다. 파동이 이제 만원 기준 11,000원 급파동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굳이 여기를 뚫어주니 마느니 할 필요 없이 여기서 절반 이상 매도를 하고서 나머지는 횡보든다 저게 버티시다가 나중에 기회 봐서 다시 추가 매수를 하시던가 아니면은 그냥 놔두시고서 만원까지 보셔라. 손절폭이 이겁니다. 이제 손절폭이 이거고, 신화인터텍은 이제 제가 언제 말씀드렸냐, (6월 15일) 화요일날 말씀드렸네요. 이게 손절 없이 하셔도 되고, 21선 이탈 시 손절 후 재매수 전략, 장중 종가 분할 매수 6월 17일 날. 화요일 날 말씀드렸네요. 화요일 날. 15일 화요일에 말씀드린 종목이다. 뭐 여기 증거를 보여드릴 수 있는데 다른 분들 뭐 닉네임이 이렇게 이때가 화요일입니다. 믿으십시오 그냥. 근데 다른 사람 닉네임이 저기 있는 것을 별로 저는 왠지 그러면 안 될 것 같아 가지고 그냥 믿는 자에게 뭐 그거를 뭐 속일 이유도 없고, 꼭 의심이 많으신 분들이 에이 진짜 뭐 뻥치네 이러시는데 저는 일단 거짓말을 거진 안 합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근데 예전부터 이제 신화인트 때 이런 차트를 해야 된다라고 누차 설명드린 종목입니다. 예전부터. 그러니까 관심 종목에 있다가 보다가 이제 어제 추천드린 거죠. 이제 이때 화요일 날 그러니까 바닥 종목이지 않습니까? 바닥 종목. 연봉 바닥이죠. 떨어져 봤자 뭐 2,000원 반토막 난데라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제 지금 그런데 이제 5년선을 바닥에서 대량 거래가 터지고, 작년에도 대량 거래가 터지고, 그 종가를 지금 돌파를 하려고 하는 중이죠. 근데 심리가 올라오고 있고 화살표가 땅땅 나고 있죠. 연봉이 5년선 회복 관측하고 빵 가면 이제 파라볼릭 상단 12,000원 요 정도까지 이제 보는 거죠. 이제 그냥 갈지 횡보등락하다 몇 년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손절 없이 해도 상관은 없다. 그런데 이제 손절폭이 마이너스 50%, 또 그리고 기간이 좀 오래 걸리는 게 싫으시면은
21선 이탈, 21선은 생명선인데 21선 이탈되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21선 이탈 됐을 적에는 비중을 줄여놓고서 다시 재매수 기회를 누르신다. 재매수 추가 매수 기회를. 그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최대 거래가 또 터졌습니다. 이렇게. 근데 오늘도 거래가 빵 터졌는데 이렇게 봤더니 앞전에 거래가 길게 보십시오. 길게 봤더니 최대 거래는 여기죠. 그 다음에 여기도 거래가 많이 터졌고, 그러면 저기를 보면은 그 종가를 3,100원 이 정도를 돌파 지지받고 가고 있는 중. 그 다음에 여기서도 거래가 많이 터졌는데 최근은 여기죠. 최근은 여긴데 그 종가가 4,000원. 딱 4,000원 갖다 붙여 놨어요. 희한하게. 근데 시간외로 10원을 또 올려놨다는 것은 다음 주부터도 다음 주 뭐 4,000 한 20원 시작을 해서 시가이야 조금 더 내려오다가 그리고서 다음 주도 추가적으로 상승하지 않을까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몰빵을 하고 싶었지만은 몰빵은 안 하고 한 30%만 저는 실었다. 저도 엊그저께 샀어야 되는데 다른 거 물려가지고 저기 그래가지고 오늘 샀습니다. 오늘. 근데 주봉 상태를 보시면은 딱 다음 주에 그냥 시가야 5주선 근접하다가 다음 주도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대한해운도 이제 매수 뭐 이런 형식으로 이제 말씀을 드린 종목입니다. 왜냐하면은 요 추세도 돌파를 하고 지지받았고 어제 이제 말씀을 드린 건데 어제 그런데 어제 아래 윗꼬리 소음선 블락시로 그러니까 저렇게 아래 윗꼬리 소음선 나오고서 그냥 가기도 하는데 블락시로 나오고서 이제 오늘 밀리긴 했는데 5일선 종가 기준으로는 5일선을 이제 아직은 이탈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일선도 이탈되지 않았는데 보유 관망에 좋겠죠. 근데 수급이 지금 개인밖에 없죠. 개인밖에 없는데 또 이게 200 그러니까 장기 기준으로는. 그런데 이제 최근 들어서는 이제 연기금이 사고 있는 종목이다. 2개월 누적은 120만 주. 연기금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샀다가 팔았다가 다시 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연기금이 사고 있고 개인은 이렇게 팔고 있고, 개인도 사고 기관도 사고 외국인도 샀다 팔았다 하고 있는 세력주 형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게 딱 최대 거래 터진 종가가 여기죠. 여기. 종가가 3,569원 69원. 근데 어제는 3,569원을 돌파 지지는 받았으나 오늘 이탈을 했죠. 돌파 지지 받고 지금 못 가고서 조정을 받는 분위기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기간을 100을 놓고 보면은 매물대를 돌파하고 가고 있는 종목 그런 형태다. 그러니까 내일 만약에 월요일날 떨어지더라도 21선 이렇게 되고 21선 또 추세 하단을 21선 앞뒤서 지지를 하다가 그냥 가거나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딱 가기를 기대를 하면서 추세 하단 이탈했을 적에는 일단 절반 이상 부담되는 물량을 팔고 보시고 그 전까지는 이제 추세 매매를 하신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월봉이 지표가 이제 굉장히 좋죠. 그런데 또 얘도 이제 지표가 이제 70이죠. 80은 아니고 70이면 좋은 겁니다. 이제 70에서 80에서 70에서 80
여기서 대박이 터진다 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딱 보면 여기 최대 거래가 터졌죠. 그 종가가 이제 2795원, 월봉에서 2795원을 돌파하고 가고 있는 중. 그리고 주봉도 최대 거래가 빵빵 터졌는데 여기도 돌파하고, 그 다음에 여기도 돌파하고 이탈했다가 속이고서 다시 돌파하고 가고 있는 중이다. 주봉이 거래가 늘고 심리가 올라오고, 선행선 탐박자 잘 맞죠 이제. 방향도 이제 위로 잡혔고, 매물대도 위에 밑에 있고, 기간을 100을 놓고 보면은 매물대 이렇게 위에 있고. 그래서 일단은 보이는 짝대기는 이탈하고 갈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저거를 이탈했을 적에는 20주선을 이탈하는 거기 때문에 비중을 약간 좀 절반 이상 줄여 놓고 보신다. 그러면 이제 파라볼릭 하단이나 이전 저점 2680원 여기를 지지받고 가는지를 잘 봐야 되겠죠. 근데 거기로 그렇게도 손절폭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기로 이 추세 이탈하면은 일단은 비중을 축소하고 재매수 기회를 노리시고, 근데 이게 잠깐만요. 연봉도 거래가 어마어마하죠. 심리도 올라오고 단기집이 매수 보내고 연봉 거래가 진짜 끝내줍니다. 이런 차트가 이제 운 좋으면은 저기 20년선이 저 위에 있기 때문에 20년선 찍으러 가는 거잖아요. 한 8만원? 거기까지 갈 일은 없겠지만 당연히. 이렇게 주봉을 잘 길게 봅니다. 그러면 이제 어디까지 갈지를 대충 보이겠죠 이제. 이렇게 보면 되게 좋죠. 이렇게 보니까 엄청 좋네. 딱 이렇게 세워놓고서 이 저점을 안 깨고서, 그러니까 여기가 손절 라인이에요. 여기가 요 지지선, 여기를 안 깨고서 횡보등락 하다가 골파하고서 올려놓고서 그냥 갈 수도 원래 그냥 가는 게 정석이거든요. 근데 그러고 못하고서 횡보등락 하다가 이제 가면은 역대급 거래가 터졌는데, 지금 저점과 저점을 긋고 요 추세만 안 깨면은 당연히 이게 박스권일 텐데, 이 거래가 당연히 저것도 뚫어 올리겠죠 아마도. 그리고 원래는 이거 같은데 그것도 삐죽삐죽 펴놓았죠. 그러니까 더 간다는 말이에요. 더 가면 어디까지 갈까 이제. 일단 기간을 100을 놓고 보면은 이렇게 봤더니 요거네. 나중에 지나고 나면 또 이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이게. 이 종가 최대 거래선인 종가를 돌파하고서 계속 여기서 끄적끄적 더럽게 와 여기서 참 더럽게 못 가네. 1주 2주 횡보 등락을 하더라도 3주 4주 요 선만 안 깨고서 이 최대 거래선 종가만 안 깨면은 여기가 최소 목표가고, 그 다음에 기간을 100을 놓고 봐서는 안 되겠어요 이게. 이 정도이지 않을까요? 그냥 지금 어디다 갖다 붙여놓을 게 어디다 갖다 붙여놔야 될지 정확히 이제 감이 안 오거든요. 그래서 그 최고점에다 갖다 붙여놓으면은 한 14,400원? 여기가 이제 최대 목표가가 아닐까 싶은데, 딱 보시면은 최저가 974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10배 가면은 11배 가면은 11,000원.
그리고 많이 가면은 이제 15,000원도 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 지금 이런 거 되게 관심 있게 봐야 되거든요. 역대급 거래가 터졌는데 말뚝 해놓고서 그 이 전 저점을 안 깨고서 횡보 등락하는 거, 이런 거는 이제 가면은 계속 갑니다. 이런 식으로 이 박스권을 긋지 마시고, 거기서는 이제 소고기만 소고기 사 먹을 듯만 팔아 놓으시고, 저렇게 14,000원까지 이상까지 한번 도전을 하시는 그런 종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보고서 추세를 안 깨면 좋겠지만, 일단은 이 정도 2,560원 거기가 이제 최종 손절 라인이다, 손절 가격이다 라고 보시고서, 거기 중장기적으로, 장기적으로는 그 선을, 그 가격을 안 깨나 잘 봐야 되지만은 저희까지 저는 버틸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단기로 이제 이 추세, 단기 추세는 항상 깼다 갈 수가 있겠지만, 저 추세 이탈되면은 비중을 줄여놓고 보신다. 그리고 저걸 깨면 또 이것도 있네. 근데 둘 다 깼다 갈 수 있습니다. 둘 다. 어떤 것든 깼다 갈 수 있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그냥 21선 이탈되고서 저 단기 추세 깨면은 비중을 좀 줄여놓고 보십시오. 그리고서 나중에 재매수 기회를 노리신다. 근데 지금은 제 생각에는 장이 그렇게 엄청난 하락만 아니면은, 지수가 하락하더라도 이 대한해운 이런 종목은 아마도 요 추세를 안 깨고, 만약에 떨어지더라도 21선을 살짝 깰 수는 있으나 종가 기준을 안 깨고서 횡보 등락하다가 재차 가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요 추세 2차 대체적에는 파라볼릭도 깨고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지표가 매도가 되기 때문에 절반 이상 일단은 물량을 줄였다가 재매수 기회를 노리시고, A프로젠 KIC 가 이제 오늘부터 A프로젠 매드로 이제 사명이 변경됐습니다. 이제 그리고 지금 현재 단기 추세는 여기 이 추세인데, 그거를 지지받고 가야 되는데 지금 약간 좀 애매하죠. 깬 것 같은데 확실히 깨진 건 아니고 깬 것 같다. 그런데 또 파라볼릭 지지도 있다. 그래서 일단은 보유관망 하시고, 원래는 이겁니다. 원래는 저 추세 하단이 손절선이다. 깨면 매도를 했다가 이제 나중에 올라오면 재매수, 선매수 했다가 다시 이렇게 지지받고 가는 거 보일 적에 추가 매수를 하시고, 그런데 이제 일봉은 단기원, 이거 지금 4일째죠. 5일선 이탈한 지 4일째. 이제 월요일이 변곡점입니다. 이제 변곡점. 일단 파라볼릭을 안 깨면 좋은 거고, 내일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파라볼릭도 안 깨고 5일선 회복을 한다? 그러면은 신규 매수, 추가 매수를 하신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투자는 주봉으로 해야 되죠. 주봉으로 했더니 이제 포바닥 형태고, 그 다음에 파라볼릭이 계속 상승 중이고, 매물대를 지금 돌파를 했다가 지금 얻어맞고 내려온 그런 그림이고, 그리고 최대 거래 터진 종가도 이번에 찔렀다가 이제 얻어맞고 내려온 분위기인데, 그런데 이제 5주선을 안 깨고 거진 이제 아랫꼬리가 살짝 있긴 한데, 원래 살짝이라도 있으면은 그것도 아래 윗꼬리 소음선 이런 식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아래 주식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일봉 분석표에서 아래 윗꼬리 중음선, 소음선 중음선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바닥권에서는 급반등 가능성이 높다.
하락 중에는 추가 하락 가능성이 높다. 일정 기간 상승 후에는 기간 조정 가능성이 높다. 어떻게 보면은 일정 기간 4주 연속 올라가기 때문에 일정 기간 올라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운 나쁘면은 이런 식으로 추세를 안 깨고서 파라볼릭이 하락 전환되고서 또 점점점점점 또 횡보등락만 기간 조정을 또 오지게 받을 수도 있더라. 그런데 오지게 받을지 또 파라볼릭이 하락 전환되더라도 바로 치고 나갈지는 언제 치고 나갈지는 모르는 겁니다. 이제 뭐 횡보등락을 어떻게 할지 모르고 언제 내일 당장 갈지도 모르고 하기 때문에 뭐 몰빵을 하셔가지고 시간만 까먹으면 안 되겠죠. 적당한 비중으로 저 추세를 안 깨더라도 적당한 비중으로 하시고 저 추세마저 깨면 이제 부담되시는 물량은 팔고 봐야 되겠죠. 근데 지표가 이제 매수였다가 지금 하락으로 들어가려고는 하고는 있는데 뭐 이렇게 음선 나면은 항상 그래요. 근데 지금 방향 위로 잡혔고 아직은 50 이상이죠. 네. 그리고 지금 거진 아랫꼬리가 없는 윗꼬리 중음선 형태 5주선 눌림목 형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렇게 얻어맞고 내려왔는데 거래가 그렇게 엄청나게 터진 건 아니기 때문에 앞전의 거래에 비해서는 뭐 세 발의 피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도 양음양 패턴으로 저거를 돌파를 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일단 보유관망 하신다. 그럼 이거를 돌파를 하면은 매물대도 돌파, 최대 거래 터진 종가도 돌파를 하기 때문에 돌파 지지받고서 가면은 이제 어딥니까 이제 저 고점이 여기도 저항이고 여기도 저항입니다. 이제 그래서 요 안 어딘가가 이제 목표가다. 어디까지 갈지는 모릅니다. 이제 어디까지 갈지. 근데 저 안에 어딘가를 목표가를 보시고서 분할 매도 하시던가 아니면은 멀티 차트 띄워놓고서 멀티 분봉 차트로 1분봉, 3분봉, 5분봉, 10분봉 이런 식으로 보시던가 하면서 약세 신호 나면은 냅다 이득 실현 하시길 바라고. 근데 지금은 갈지 말지 모르지만 뭐 이렇게 보유관만 하시는 거고 뭐 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부터 뭐 분할매 사야 되겠죠. 이제 제가 이제 요때인가 아무튼 요때는 확실한데 요때인가도 모르겠고 아무튼 언급을 드렸다가 지금 이렇게 상승을 하고서 무료 노란톡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일단은 저항이다. 거기를 뚫어 올려주고서 가는지를 잘 보라. 그리고서 이제 잘 대응을 하셔라. 그러니까 먹고땡은 여기서 이 선에 근접할 적에 매도하는 겁니다. 이제 인간이 욕심이 끝이 없기 때문에 더 갈까봐 이제 안 팔았다가는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말해서 이렇게 수익률을 낸 거고 그런데 이제 안 사신 분들이 태반일 테고 근데 이제 또 고점에서 또 사신 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더 물렸겠죠. 이제 그러시는 분들이 이제 나가는 거죠. 이제 살아올 적에는 안 사고서 막 올라갈 적에 사가지고 샀더니 손실이네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나가는 거죠. 이제 그래서 추세 하단에서 사라고 할 적에 사시는 겁니다. 이제 고점 매도권에서 사지 마시고 그리고서 이제 떨어지니까 일단 21선에서 재매수 전략을 노리셔라. 21선만 안 깨면은 몰빵이다. 한 20-30% 몰빵이다 라고 보시고 그런 식으로 매수 21선에서 매수 의견을 드린 종목이고 21선을 안 깨면은 그렇게 하셔라 라는 종목 그런 식으로 해라 라고 설명드렸고 5성 첨단 소재는 이제 241선에서 241선에서 쌍바닥 형태이기 때문에 241선이니까 이 241선이 이탈되고서 파라볼릭 또 하락으로 내려가면은 쭉쭉쭉 떨어지거나 721선까지 그 다음날 냅다 속이고 갈 수도 있고 모르는 거죠. 근데 241선에서 쌍바닥 형태이기 때문에 지금 가든 말든 도전을 하신다 라고 설명을 드린 종목이다. 그래서
20 추세 하단 손절 잡고 매수 라고 내도 마찬가지로 매수 의견을 드리긴 했는데 뭐 비중을 그렇게 많이 실라고는 안 했습니다. 이제 왜냐하면은 주봉이 아직 뭔가 저점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일단 뜨리 바닥을 안 쳤죠. 여기서 이런 식으로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또 횡보 등락을 하다가 점점점점 파라볼릭 근접을 하고서 똑 떨어지면 한 번 더 여기까지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매수라는 저기 비중을 팍 실어라 라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일단은 10%, 뭐 최대 그래도 10% 이내 해놔야죠. 네. 10% 이내 했다가 이거를 깨면 이제 5% 이내로 줄여 놓으시고 그리고서 721선이나 어디서 지지받고 가는 거 보일 적에 721선이나 주봉 추세 하단이나 거기서 지지받고 가는 게 보일 적에 그때는 이제 비중을 팍 한번 실어 놔야 되겠죠. 왜냐면 저기 쓰리바닥이 있기 때문에 쓰리바닥 치고 간다가 아니라 일단 그렇게 도전을 하시는 겁니다. 바닥에서 비중을 실어 가지고 도전을 하신다. 쓰리바닥에서 골든 센츄리도 이렇게 네. 그리고 이제 오성 첨단 투자는 지금 미국에서 네. 어떤 기관에서 나오기를 이 지금 스펙주하고 이제 대마초 또 어떤 것도 하나 있는데 아무튼 그 두 개가 지금 예전에 퀀텀 버블과 같은 그런 버블 증상이 보인다 그런 형태과 유사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오성 첨단 소재 마리화나 대마초 관련된 정보가 관련된 이 종목이 버블이 생기면은 뭡니까? 버블이 생긴다는 것은 20배, 30배, 뭐 운 좋으면은 80배까지 간다라는 겁니다. 이제 버블이기 때문에. 그래서 못해도 저는 20배 간다가 버블입니다. 버블. 어디서부터? 네. 최저 바닥부터. 네. 그러니까 최저 바닥이 한 저기네 1,200원이기 때문에 네. 이제 20배 가면은 이제 2만원, 25,000원이겠죠 이제. 최소 그러니까 버블이 생기면은 2만원 이상 갈 종목이 갈 수 있는 종목이 간다가 아니라 오성 첨단 소재다. 그러니까 지금 관심 있게 보셔라. 보시길 바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그어놨더니 제가 이렇게 해놨네. 그런데 예전부터 이렇게 해놨네. 이렇게 많이 가면 21,000원. 그러니까 여기 그러니까 최대 많이 가면 그러니까 13,000원에서 거기를 최종 목표가로 보고서 거기까지 한번 분할로 잘 매도를 하는 거죠. 욕심만 많아가지고 거기까지 다 들고 가기보다는 막 급등을 하게 되면은 13,000원 정도까지 가면은 부담되는 물량을 팔고서 나머지는 2만원까지 보는 거죠. 그런데 이제 13,000원 2만원 가면 거의 더블 나는 거죠. 그러니까 저기서 뭐 13,000원 뭐 진짜 가면은 진짜로 원금은 빼고서 나머지는 2만원까지 보시던가 본인이 이제 잘 대응을 해야 되는 거죠. 뭔가 이제 대음선 나고서 떨어지던가 고점에서 대량 거래 터지고서 줄줄 흐르던가 요럴 적에는 이제 이득 실현을 전량하셔야 되겠죠. 네. 지금 그래서 최소 13,000원이나 2만원 이상까지도 갈 수 있는 종목이 이 오성 첨단 소재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최대 거래가 여기서 터졌죠. 주봉에서. 그러니까 이 종가 4,235원을 돌파 지지받고 그 선만 안 깨면은 가면은 13,000원, 2만원 정도까지가 갈 수가 있는 그런 종목이다. 골든 센츄리는 네, 문양이 이런 문양은 너무 좋은 문양이라고 해야 된다고 했죠. 네, 그리고서 매수 의견을 드린 종목이고 네, 잘 가고 있네. 근데 아직은 찍을 721선도 돌파를 하고 아직은 찍을 자리가 못 찍었죠. 근데 지금 매수권이 아니기 때문에 안 하시거나 이제 721선 내려오면 하셔라. 보유자분들은 저기 저 상단 768원이 거기가 추세 상단이다. 그런데 네, 이런 바닥에서 역대급 거래가 터졌는데 과연 추세 상단까지만 갈까요?
근데 이 중국주기 때문에 거기서 절반을 팔고 나서 그냥 보십시오. 딱 보면 여긴데 이 정도가 최대 목표가지 않겠냐. 1800원 정도. 그리고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내려오던 종목이 계속 내려만 왔던 종목이 빵 터지고서 가면은 엄청나게 또 갈 수도 있긴 해요. 그러니까 약세 신호 나오기 전까지 일단은 최대 목표가가 1800원 정도라고 보시고 약세 신호 나오기 전까지 계속 들고 가신다. SK 바이오 사이언스는 이제 주봉이 5주선을 이탈을 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5주선 이탈되면은 이제 5주선 중기 매매하는 사람들은 5주선 이탈됐기 때문에 매도죠. 일단 제가 매수 의견을 드린 종목입니다. 얘도. 그런데 팍팍 사라고 안 하고 팍팍 사라고는 안 하고 저기 10% 이내 또는 발만 담궈 놓고 보신다. 노바백스가 이제 승인이 나면은 그냥 날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5주선 이탈되고서 그 다음 주에 그냥 또 가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많이. 그래서 지금 잘 봐야 되죠. 잘 보. 그러니까 이미 개파락 해가지고 여기서 5% 10% 사셨으면은 또는 발만 담근 사람은 이제 땡큐고 그 다음에 이제 뭐 10% 당긴 사람은 살짝 기분이 나쁘고 하겠죠. 지금. 근데 지금 보면은 아직은 추세도 안 깬 것 같아요. 어제 이렇게 그어놨었죠. 이제 딱 지금 비무장지대 하단 들어와가지고 십자전환 형태가 나왔거든요. 여기서 근데 5일선 이탈한지 하나 둘 어제 그리고 5일선 이탈했네. 5일선 이탈했을 적에는 그러니까 안이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서 근데 여기서 뭔가 삼각수렴 형태지 않습니까? 이제 여기서 지지받고서 가면은 진짜 그때부터는 이제 시작이겠구나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노바백스가 언제든지 긴급 승인이 날 수 있는데 이 지금 연기금이 이렇게 3개월 누적으로 150만 주를 샀지 않습니까? 개인은 계속 팔다가 오늘 많이 샀네. 6개월 누적으로 150만 주 샀어요. 이제 6개월 누적으로. 근데 최근 3개월 그 2개월 그러니까 3개월 전부터 계속 사는 거죠. 그러니까 3개월 전이니까 3월 달부터 그렇죠. 죄송합니다. 3월에 상장했기 때문에 3월에 있죠. 죄송합니다. 3개월 전부터 그러니까 상장한 때부터 계속 이제 연기금이 뭐 내려와서 탔는지 여기서부터 탔는지는 뭐 봐야 알겠지만은 계속 연기금이 사 모은 종목이다. 노바백스랑 SK 바이오 사이언스랑 업무 협약을 해서 노바백스 긴급 승인 나면은 노바백스에서 백신을 대량으로 생산을 해서 여러 나라한테 배포를 하게 되면은 떼돈을 벌 것이다. 그러면은 이제 시젠처럼 그리고 신라젠 초기 신라젠처럼 그렇게 갈 수도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손절을 뭐 10% 사셨어도 그냥 관망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니까 이 최대 매물대를 갑자기 돌파하고서 최대액으로 쓴 종가도 돌파를 하고 그러면 이제 간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 연기금이 계속 매집을 해왔기 때문에 저점 매수 평단이 뭐 이 정도 되겠죠. 이 정도. 그런데 얘네들이 지금 오늘 이렇게 개파락 나온 이유가 보호예수 물량이 풀려서 그런 거죠. 그러지 않습니까? 풀려서. 그래서 이제 6개월 이내 종목은 이제 안 한다고 하죠. 이제 왜냐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렇게 보호예수 물량이 있으면은 이렇게 하락이 나와요. 근데 이제 저는 공시를 보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데 예전에 그래서 저거 보호해서 물량 풀린지 몰라가지고 모르고 추천했다가 이렇게 급락을 맞게 했는데, 개파락을 뭐 엄청나게 떨어진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저기 보호해서 물량 풀리더라도 일단은 그렇게 엄청난 좋은 재료가 있는 종목인데, 일단은 5에서 10%는 저는 부담이 없이 지금 원래가 사놔야 되는 종목이다. 여기서도 그런 종목이고 그런 시국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또 이렇게 61선이 생겼는데 그 61선 지금 만나러 가는 겁니다. 그리고 주봉은 파라볼릭이 다음 주가 5개째 변곡점. 그리고 월봉은 파라볼릭이 이제 밑에 찍혔었는데, 장중에는 파라볼릭이 하나 생겼다 없어졌다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보니까 또 없네. 그래서 파라볼릭 골든 반락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최대 거래 터진 종가도 위에 있고, 그래서 지금 요 진짜 61선만 안 깨면은 계속 홀딩입니다. 이제 61선 깨면은, 그런데 10%도 부담되면은 일단은 조금 줄여놓고서 다 매도는 하지 마시고 조금 줄여놓고 보셔라. 여기까지도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127,000원. 그리고 이제 연기금이 그런 평단이 낮아가지고 그냥 보유관망 한 거일 수도 있으나, 그런 걸 이제 신경을 안 쓴 거죠. 보호해수 물량 풀리는 거 당연히 알고 있었겠죠, 연기금은. 그런데도 저 위에서 어제도 사고 그제도 사고 16만원대에서도 계속 왔었죠, 이제 연기금이. 그러기 때문에 이 SK바이오사이언스는 걱정할 것 없이 지금은 일단은 보유관망 하시고 재매수 기회만 잘 노리시면 됩니다. 재매수 기회. 이 선에, 그러니까 오늘이 또는 내일이 시가 이하 저 추세 하단 61선 찍을 때가 저점일 수도 있고, 또는 그냥 오늘이 저점 찍었을 수도 있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매수, 근데 이거는 장기적 입장으로 모아갈 사람들만 매수를 하라고 했습니다. 왜냐면은 바닥에서 대량 거래가 터지고 연기금이 계속 외국인이 계속 사고, 월봉 이렇게 보면 끝내주죠. 아주 그냥 엄청나게 끝내줍니다. 연봉도 엄청나게 끝내줘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간다라는 보장은 없죠. 보장은 없는데 얘가 이제 이재명 테마주, 이재명 정치 테마주입니다. 이제 회사도 양호하고 회사도 좋아요. 차트도 엄청 좋고 장기 쌍바다 고래등도 보이고. 근데 파라볼릭이 내년에 3개째. 이번 연도는 좀 힘들겠지만은 내년에 뭐 이번 연도 될지도 모릅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내년이죠. 내년 상식은 내년 같아요. 내년에 아마도 이전 고점 가지 않을까. 2만원. 얘도 그러니까 이렇게 장기 쌍바닥, 제가 돌파 지지받고 장기 쌍바닥 이런 거에 되게 중요하다고 했죠. 얘는 연봉으로 장기 쌍바닥입니다. 장기 쌍바닥. 근데 이렇게 갈지 모르는데 이재명 테마주기 때문에 엮이면은 이미 이재명 테마로 고른 겁니다. 이제 가게 되면은 이 지금 장기 쌍바닥에 시세 분출이 나게 되면은 2만원은 그냥 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SGNG. 그러니까 지금 특히나 초보자분들이 꼭 그래요. 오늘 사서 내일 수익, 또는 뭐 3일 안에 수익 5% 10% 또는 그 이상 욕심만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제 일신석재를 제가 추천을 드리고서 오랫동안 기다리게 해서 죄송한데, 그러니까 당장 수익을 날 것도 되게 중요를 하지만은 주식이 이제 가끔 나가다 악재도 생기고 뭐 지수도 폭락을 할 수도 있고, 또 드럽게 또 못 가기도 하고, 잘 때를 그렇게 하려면은 이제 엄청나게 고수여야 되죠. 고수.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할 거면은 이제 1,000만원만 있으면은 몇 년 있으면은 그냥 수백억 법니다. 이제 수백억 수천억 법니다. 이제
이제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그런 전문가가 있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전문가 생활을 할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전문가 생활을 한다 치더라도 광고, 저기 계속 무료 방송하면서 가입하십시오. 이렇게 무료 방송을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알아서 사람들이 들어오겠죠. 뭐 100만원, 뭐 300만원이어도 막 500만원이어도 그 사람 막 사람 들어올 겁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수익을 잘 낼 수 있으면은 그 전문가분들이 잘하는 전문가들도 있고 못하는 전문가들도 있고 여러 전문가들이 있겠죠. 이제 저는 뭐 그냥 그럭저럭 좀 더 노력하면은 아마 잘하는 축에 속하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네. 그리고 뭐 어떤 전문가분들이 맨날 뭐 상한가 먹었다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죠. 이제 다 그냥 예전에 추천한 종목들, 물렸던 종목들, 그리고 다시 추천하는 거고, 다시 추천하거나 예전에 추천했는데 상한가 갔으니까 상한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다 이제 저 사람 찍는 것마다 상한가를 가네, 급등주가 나오네. 그렇게 제가 그래서 가봤어요. 네. 여러 군데 가봤는데 다 그냥 저기 한 종목 몇 종목 포트폴리오가, 지금 우리 스승님 포트폴리오 많다고 다들 투덜투덜 하죠. 네. 그렇게 하면 누구나 못하겠냐. 근데 나리는 스승님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겪어봤더니 따라하는 사람들도 다 대부분 그렇게 합니다. 하루에도 몇 종목 추천을 하고, 저도 그렇지만 그 중에서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또 몇 종목만 딱 해가지고 저기 두세 종목, 세네 종목만 딱 추천해가지고 그 종목만 뭐 1, 2주 있다가 급등 이런 경우는 별로 없어요. 이제 계속 추천을 하고 아니다 싶으면 자르고 새로운 종목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서 나중에 또 그 종목이 뭐 자기는 세네 종목 한다 하지만은 결국에는 지나고 나면은 또 수십 종목입니다. 그 중에서 가면은 내가 추천한 종목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대부분 전문가들이 거진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그리고 다 후라이 까고 있습니다. 다 저기 대한전선 뭐 2,000원에 매도를 했는데 5,000원에 매도했다고 후라이 까고 있고, 그러니까 대부분이 이제 사기꾼들이고, 그리고 도덕도 없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이제 전문가분들은 뭐 상한가 그런 거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문자 다들 아시죠? 네, 문자 월요일날 지켜보세요. 저기 유성 TNS 이미 시간에 상한가 간 거 가지고 그렇게 문자를 보내고 그래서 그런 전문가들, 모든 전문가들, 모든 것들은 본인이 겪어보지 않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런 거 그런 찐 전문가를 찾으려고 하니까 한번 돈이 많으시면은 전문가를 이제 유료를 들으셔야 되겠죠. 이제 아무튼 그렇고 이거 지금 벌써 1시 10분이네요. 1시간 10분 지났네. 나머지들은 그냥 간단하게만 볼게요. 네, 간단하게 주봉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 네. 뭐 하락 장악형은 아니지만은 뭐 기간 조정 형태고, 근데 파라볼릭 골든 반락이거든요. 파라볼릭 골든 5주선까지 골든 반락을 한 거다. 최대 거래 터진 종가도 돌파 지지받았다. 근데 심리는 좀 죽은 게 좀 안 좋지만은 일단은 다음 주도 간다라고 보시고서 보유관망 하시는 건데, 분위기는 근데 20주선까지 떨어질 분위기네. 보유감만 하셨다가 20주선 내려오면은 재매수를 추가 매수를 신규 매수 추가 매수를 하시길 바라고,
우리손 FNG는 4주 연속 올라왔고, 파라블릭도 골든 났기 때문에 골든 발락을 한 것이고, 지금 최대 거래 터진 종가를 두 번이나 지금 2번 정도 두들겼다. 바로 가기보다는 점점점점 올라오고서 5주선을 지켜주다가 파라블리 뭐 3개 4개째 이거를 돌파하고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얘 같은 경우는 이제 250일 누적으로 기타 법인 666만 주가 그대로 있다. 지금 계속 최대 거래 터진 종가 매물을 찌르고 쪼리고 지금 소화를 하고 있는 중이죠. 언제든지 갑자기 날아갈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보유감만 하시고, 이루는 일단 이 추세도 살짝 돌파를 했습니다. 연봉이 골든 났죠. 적당히 올라가다가 이제 골든 발락 쭉 내려오겠죠 이제. 그런데 이제 기간을 100을 기간을 이렇게 보면은 100을 놓고 보고 추세를 이제 돌파를 했죠. 어제는 추세를, 그러니까 추세 돌파, 박스권 돌파 후 음봉 났다가 눌러줬다가, 저는 5일선과 거리가 있기 때문에 5일선까지 떨어질 수 있지 않겠냐 싶었는데 시간에 좀 올려더니 오늘 이렇게 그냥 냅다 달리면서 박스권을 돌파했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돌파 지지받고 가야 되는 거죠. 돌파하고 가던가 돌파 지지받고 가야 가는 거죠. 그리고 기간을 100을 놓고 본 최대 고점은 저기이기 때문에 저기가 이제 최대 목표가다. 그 이상은 이제 알아서 하시거나 이제 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이 정도면 엄청 올랐지 않습니까? 그 첫 고점이 이제 5천 뭐 5,200원, 300원 정도 됩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여기가 그러니까 한 8,000원 그 정도가 최대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최대.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최대를 보시고서, 근데 그렇게 욕심부리다가 또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저기 그 정도까지 최대를 보시긴 하는데, 저기 약세 신호 나가기 전까지 약세 신호 뭔가, 그러니까 본인이 잘 대응을 하셔야 돼요. 아니면은 그냥 일봉에서 약세 신호 나면은 매도를 하시던가. 기본적으로는 일단 5,200원, 300원 정도까지 간다라고 보시고, 이 추세는 박스권 상단, 여기가 저항, 이게 그러니까 요것도 저항이고 요것도 저항입니다. 근데 하락 추세보다는 이 상승 추세를 보는 게 좋아요. 이 상승 추세 박스권 상단은 여기다. 그런데 그 원바닥의 이전 고점은 저기다. 여기보다는 여기가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왜냐면은 원래가 뾰족튀어나온 상단이지만 원래가 여기죠. 저항. 원래가 여기가 저항인데 이렇게 한번 얘만 특이하게 튀어나온 거죠. 그래서 마지막이 여기이기 때문에 여기가 좋긴 한데, 그래도 다수의 원칙으로 여기서 저항을 받은 거기 때문에 여기는 이미 돌파하고 내려왔기 때문에 아마도 여기를 더 돌파하고서 원바닥의 이전 고점 여기가까지 가지 않겠냐 싶은데, 꽁무니 뺀 게 여기이기 때문에 여기, 거기가 이제 월봉으로 보면은 최대 목표가가 여기입니다. 이제 그럼 한 6,800원, 6,900원이 되겠죠. 이제 월봉으로 보면 거기고, 일봉으로 배운 것은 기간을 100으로 보고서 최고점에다 갖다 붙여놓는 게 저기 5,300원이고, 그러니까 5,300원 갔다가 또 이제 또 조정을 받으면, 그냥 갈지 조정을 받고 갈지 모르겠지만 조정을 받으면은 아까 그 8,900원 거기까지 최대 목표가는, 진짜 최대 목표가는 8,900원. 그 이상은 이제 내게 아니다. 그 다음에 이제 KBI 메탈은 뭐 4주 연속
최대 거래 서진 종가를 근데 약 이탈을 냈어요. 이제 뭔가 좀 조정받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일단 조정받더라도 버티셔야 되죠. 예. 매몰 때도 돌파를 했는데 그 최대 거래 터지고서 돌파를 지금 저기 약간 쉬는 게 아닌가 싶은데 또 그런데 또 이제 눌러졌어요. 예. 종가가 눌러졌다. 그런데 5일선을 이탈을 했네. 근데 애매합니다. 그냥 뭐 여기 2890원 여기를 깨지 않는 한 보유 관망하시고 깨면은 비중 부담이 되시면은 매도했다가 절반 이상 매도했다가 올라오면 재매수 그게 좋지 않겠냐 생각을 합니다. 이제 뭐 고개를 내밀고서 가려는데 가면은 뭐 241선 월선이 거기까지가 가면은 17,000원이죠. 거기까지 가기를 기대를 하면서 일단은 아직은 보유 관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JMBX 링크는 가려다가 그냥 한 주 접어준 거고 일단은 이 몸땡이 절반을 이탈되면은 안 좋기 때문에 1950원 1950원이나 이 최대 거래 여기 조정받은 이 자리를 안 깨는지를 잘 보시면서 비중 조절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안랩은 또 딱 봐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가려다가 골파고서 여기서 끄적끄적 하다가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는 걸 해야 되는데 이 지금 내려오자마자 여기서 어디까지 갈지 모르는 거를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또 가면은 또 슬프죠. 그렇기 때문에 하긴 하시되 제 생각에는 비중 조절을 하시는 게 좋지 않겠냐. 또 가면은 또 아이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뭐 보유 관망이죠. 지표도 좋은데. 그러니까 만약에 20주선은 지금 갇혀있죠. 갑자기 빵 20주선 뚫어주면은 뭐 여기가 지지였기 때문에 79,700원 가던가 밴드 상당 정도까지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주봉이 5주 연속 올라오고 십자 전환 형태의 이제 음선이 발생했어요. 다음 주 이제 다음 주부터 조정을 받을 수도 있다. 조정 받는다가 아니라 저러고서 또 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받을 수가 있다 생각을 하시고서 잘 보시고서 잘 대응을 하시고 덕신이도 언급은 드린 종목이죠. 이제 얘도 대박 차트입니다. 원래 이런 게 대박 차트라고 계속 설명을 드렸어요. 이제 그리고서 이미 올라갔죠. 근데 이렇게 떨어졌다 갈지 그냥 갈지를 모르죠. 네, 모르기 때문에 제가 분할 매수 의견을 드린 거고 에스코넥은 이제 굉장히 좋긴 한데 엄청 좋죠. 엄청 좋은데 딱 보시면 알겠지만 아직 삼각 수렴이 덜 됐죠. 삼각 수렴 되고서 갈지 또 그냥 갈지는 모릅니다. 제 생각에는 그냥 갈 시기가 된 것 같기도 한데 그냥 가면은 이제 요 정도 같이 갔다가 요 정도 안에 들어갔다가 근데 좀 조정받다가 다시 가지 않겠냐 하더라도 동양은 추세를 돌파하고 박스권 돌파하고 내렸기 때문에 조정받으면은 아마도 더 가겠죠. 이제 월봉이 이제 시작인 거죠. 이제 시작. 다음 달에 조정받으면은 그냥 팍팍 사야 된다. 대한전선 가다가 조정받다가 엄청나게 갔듯이 동양도 대한전선처럼 혹시라도 조정이 오면은 팍팍 사 보시길 바라고 한번 승부를 걸으시고 자유한과 환경은 일단 제가 그린 최대 목표가가 여기였는데 거기 근접했습니다. 근접 이거죠. 딱 거진 근접했네. 그 이상은 이제 알아서 하시고 그러니까 지금
거래는 많아요. 나간 게 없고. 그리고 꼬리도 별로 안 깨고. 따, 따, 따. 그런데 지금 빵 세워놓고서 한 주 접어주고 빵 이제 1주째죠. 뭐 2주 뭐 3주 뭐 아니면 2주 가면서 4,000원이나 그 정도까지 이상까지도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본인이 잘 대응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저는 먹고땡이 장땡 제가 그린 최대 보복가는 여기다, 거기까지 이미 갔다. 그래서 본인이 잘 알아서 하시는 거고, 광명전기는 아직 갈 폭이 남았죠. 7분 응선에서 지금 7분 응선 8분에서 8분 응선에서 지금 못 가고서 조정을 받는 겁니다. 지금 매물대를 소화를, 근데 최대 거래가 터졌죠. 네, 최대 거래가 매물을 적당히 소화한 겁니다. 적당히 소화를 하고서 조금 더 쉬었다가, 조금 쉬었다가 다시 매물을 더 소화를 하면서 가지 않을까. 지금 당장 가기보다는 5일선도 이탈되고서 5일선을 이탈됐는데 오늘 회복하지 못했죠. 파라볼릭도 대든하고. 근데 다음 주 월요일이 잠깐 좀 애매하죠. 그러니까 다음 주 파라볼릭 데드 반등이 나올 것인가 모르죠. 뭐 모르기 때문에 부담이 없으시면 보유 가망하는 것이고, 부담이 되시면은 팔았다가 5일선을 회복을 하고서 최대 거래 사실 종가도 돌파를 하면은 그때 뭐 재미 더 높게 사더라도 재미 사시던가. 그럼 본인이 선택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뭐 간다, 갑니다 라고 해서 홀딩 하세요. 이런 사람들은 이제 사기꾼이다. 바닥에서는 바닥에서도 갑니다, 갔습니까? 떨어졌죠. 근데 결국에는 갔죠. 요거는 이제 더 떨어지더라도 살짝 갈 종목입니다. 그래서 갔으면은 그 사람은 이제 잘한 거다. 사기꾼은 아니지만 잘한 거다. 근데 이 고점에서 여기서 갑니다. 갑니다. 요거는 이제 사기꾼이다. 지금은 최대 거래 서신 종가도 밑에 있고, 매물대도 지금 걸쳐 있고, 지표도 하락으로 지금 들어갔고, 약간 좀 애매해요. 네. 그러니까 저거는 부담이 안 되면은 보유 감망하는 거고, 부담이 되시면은 부담되는 물량만 매도를 하고서 나머지 일부는 보유 감망하는 것이다. 근데 월봉은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근데 심리가 지금 과열권이죠. 심리가 과열권이라서 아마도 횡보 등락을 좀 하다가 열 좀 식히면은 재차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어제 일부 손절하고서 오늘 전량 약간 수익 보고서 나왔다. 오늘은 그러니까 합치면은 수익 손실 보고 나왔습니다. 그냥 저 밑에서 제가 가는 거다 결국에는 갔죠. 갔는데 많이는 못 가서 죄송한데 아무튼 저 721선에서 사라골 쪽에 제가 사라골 쪽에 저도 샀어야 되는데 안 사고서 지금 그때는 근데 비트코인 했습니다. 이제 사가지고 물려가지고 약손실 하고서 나왔다. 대신정보통신은 제2의 카스를 보긴 하는데 지금 모양이 또 20월선 60월선도 지금 골든 크로스가 나고 굉장히 좋아요. 이렇게 보면은. 근데 이렇게 좀 아까 짧게 봤더니 좀 뭔가 이상하죠. 뭐 이런 식으로 갈지. 아무튼 저는 요것도 뚫어 올려주고서 갈 걸로 보고 있어요. 이제 근데 이런 식으로 갈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20월선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 생각하고서 분할 매수하시면 아무 문제 없을 것이다. 인포뱅크도 계속 연속으로 가고 있는데 한 번 더 가지 않겠냐 생각을 하고, 지금 보이는 추세를 살짝은 이탈을 했으나 짧은 추세. 근데 저 밑에서부터 내려온 추세는 이탈을 안 한 것 같아. 살짝 꽁무니 빼고 올라왔네요. 이렇게 원바닥, 쌍바닥,
쓰리바닥 치고서 꽁무니 빼고서 약간 속이거나 아니면은 거의 속인 것도 아니에요. 이 정도는 속인 것도 아닙니다. 쓰리바닥 치고서 지금 가고 있는데 매몰대다. 근데 거래가 늘고 심리가 살아있고 지표가 매수를 보내기 때문에 다음 주도 뭐 이런 식으로 훅 가던가 그냥 가기를 기대를 하면서 보유 관망하는 것이고, 최대 거래 터진 종가를 이제 돌파를 하면은 거기가 저항이죠. 네. 거기를 돌파를 해야 되겠죠. 이제 돌파를 하고 가면은 일단 목표가가 저 박스권 상단인데 거기는 좀 긴 것 같고, 네. 단기 목표가는 저는 이전 고점이고 한 17,000원 정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홀딩스는 720선을 돌파 지지받고 있기 때문에 그냥 보유 관망하는 것이고, 파라볼릭을 지금 저항받고서 지금 근접하고서 조정받는다. 근데 지표가 굉장히 예쁘고 저기 거래도 늘었죠. 그러니까 아마도 다음 주에 이제 5일선 이탈하고서 하나 둘 3일째 네닷없이 갑자기 또 빵 갈 수도 있겠죠. 그리고 최대 거래 터진 종가도 이제 근접하고 내려왔네. 찔러주면 더 좋은데. 그런데 여기서 지금 대량 거래 터진 것을 여기서 지금 다 소화를 다 먹고서 조정받아 가면서 지금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가든 끄적끄적 하다가 가든 얘는 갈 수밖에 없지 않겠냐 생각을 합니다. 기타 법인이 208만 주. 네, 주봉으로 보면 이제 거의 쓰리바닥이죠. 쓰리바닥. 거진 완벽한 쓰리바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원바닥, 살짝 애매하네. 근데 이 정도면은 거진 쓰리 바닥이라고 봐야지. 좀 살짝 뭔가 있지만은 갭이 있지만, 왜냐면은 여기가 밑구리가 너무 길면 그래요. 원래가 이렇게 원바닥, 쌍바닥, 쓰리바닥 형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지금 말뚝 바꾸서 시가는 안 깨고서 조정받고 있다. 조정받고 있다가 지금 계속 심리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지금 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가던 말던 지금 분할 매수권이죠. 분할 매수를 하셔가지고 최대 거래 터진 종가를 돌파 지지받고 가면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이제 저기죠. 저기 최소 요 정도죠. 요 정도 최소 올해 이 정도나 저 상단까지 갈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하시고서 목표가, 그러니까 지금 매수권입니다. 어떻게 보면 1분 응선, 2분 응선이에요. 지금도 여기서 끄적끄적 하다가 빡 가면은 파라볼릭 골든 나고 골든 발락 후에 빡 가면은 이제 만원, 13,000원 상투권, 거기가 목표가일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일 것이다. 플레이 위드도 이 추세를 돌파 지지받았습니다. 근데 심리가 안 살죠. 그런데 최대 거래 터진 종가도 돌파 지지받았고 추세도 돌파 지지받았고 정별입니다. 다음 주에 한번 잘 보시길 바랍니다. 월봉도 겁나게 좋고, 플레이드가 근데 일봉에서 약간 애매해가지고 다음 주 그냥 61선 내려오면은 냅다 일단 15%까지 저는 질러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록빛 미디어는 뭐 드럽게 못 가네. 지금 또 하락을 하려는 분위기에 지금 아직은 추세를 안 켜기 때문에 보유 관망인데, 다음 주에 일단 뭐 저 추세를 이탈되고서 121선도 이탈되면은 일단은 부담되는 물량은 팔고 보시는 게 좋지 않겠냐. 단 장기 아니면. 근데 이게 가는 차트인데 이게
몸땡이 절반을 회복을 하고, 일단 월봉으로 5개월선을 이탈 되는지를 잘 보시길 바라고. IHQ는 5개월선을 이탈 중입니다. 근데 지금 지금 2평이 골든 나기 때문에 완벽한 정배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골든 벨락을 하는 것이고, 주봉 기준으로 최대 거래 사진 종가를 지금 돌파. 지금이 되게 중요한데, 주봉 최대 거래 사진 종가하고 지금 240주선이기 때문에 지금이 저점일 것 같기도 한데, 지표는 지금인데 지금은 저점은 아니네. 일단은 이전 여기가 지지가 1830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가 721선 그 가격입니다 이제. 그리고 3바닥 자리이기도 하고, 그 근처가 3바닥 이미 떨어진 거, 3바닥을 이탈했을 적에나 부담 손절을 하셔야 될 거 같고, 이절이나 손절. 딱 보시면 여기를 이제 이탈했을 적에 경계를 하셨어야 되는데, 근데 이런 것은 거래가 너무 죽이기 때문에 지금 240월선 저항받고서 떨어지는 것이고, 외국인들이 오히려 더 사고 있죠. 기타 법인도 278만 주 있고, 그러니까 이 파라볼릭만 살아있으면 월봉에서는 이렇게 240월선이 이제 좀 내려오겠죠 이제. 그리고 파라볼릭만 살아있으면은 다음달 약간 뭐 아래에서 십자전환 형태가 나오면 다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상승을 기대를 하면서, 다다음 달? 모르겠네요 이게. 다음 주 십자전, 그러니까 이 형태는 원래가 지금 차트가 일봉에서는 무너졌기 때문에 아마도 파라볼릭만 살면은 다음 달 십자전환, 다음 달 이제 다다음 달 5개월선 회복, 횡보 등락 후에 자리 좀 잡으면은 이제 여기를 돌파를 하고서 저기 6,000원, 6,600원 상투권, 거기까지가 이제 목표가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딱 보이니까 저기 고점이 저기네. 최대 목표가는 그러니까 10,000원으로 보시고서 이 안에서 월봉 파라볼릭 깨지기 전까지 장기 입장으로는 잘 보시고, 뭐 회사만 엄청난 큰 문제가 없지 않으면은 갈 확률이 저는 아주 높다고 봅니다. 10,000원. CS는 5주선을 회복을 했네요. 파라볼릭 데드 반등인지, 또 아래꼬리 수양상 강세 패턴 나고, 매수고 보유 관망하시고, 일단 하이브는 이제 월봉이 일단 일봉도 저기 근접을 해 있고, 월봉이 이제 파라볼릭이 골든 나거든요. 과연 골든 나면은 파라볼릭이 어디 생성될까? 여기 생성될까? 이렇게 아마도 여기 생성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다음주에 파라볼릭이 골든 나고서 다음주 가면은 또 추가적으로 월요일날 또는 다음주 가면은 파라볼릭이 골든 딱 나고서 조정받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약간 좀 물량을 줄여 놓으시고, 내일도 올라가면 물량을 줄여 놓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연기금이 근데 계속 또 사고 있습니다. 연기금이 오늘도 샀고, 또 BTS가 엄청나게 잘 나가는데 저기 TXT까지 또 잘 나가고 있어가지고, 얘가 중장기 투자의 종목이긴 해요. 뭐 걔네들 빅히트가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은. 근데 그러니까 이렇게 가더라도, 조정을 받더라도 재차 추세를 깨더라도 아마도 재차 갈 확률이 아주 큰데, 조정을 어디까지 받을지 몰라서. 그러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원래가?
파라볼릭 골든 나고 조정받을 거 겁나면은 절반 매도하고 절반은 보유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VTGMP도 제가 잘 보라고 했죠. 이제 커뮤니티 대한전선 제가 이제 올려드리고서 일단 간다 하고서 조정받을 적에 흔들려가지고 721선에서 거기가 바닥이기 때문에 해보라 했는데, 그리고 거기서는 네가 언제 그랬어 하더라도 말을 하긴 했는데 추세를 돌파하고서 그때 또 말을 했었죠. 그리고서 그 전에 이제 대한전선 1만원 가자라고 하면서 최초로 커뮤니티에 올린 게 이 지금 대한전선이었다. 그리고서 두 번째로 올린 종목이 제가 사라고 한 건 아니고 VTGMP 사진만 딱 올려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오르기 전에 이렇게 올려놨죠. 이게 그래서 얘가 아직은 정별이 아니긴 한데 그래도 장기 입평을 뚫어 올리고 721선을 돌파하고 내려왔다가 돌파 지지받고 가는 중이다. 파라블릭이 골든 나고 내일이 3일째다. 그래서 파라블릭이 점점점점점 21선 위아래서 이런 식으로 가던가 아니면 21선 타고서 가지 않을까. 그래서 월요일날 쭉 내려오면은 발 담그고서 잘 보시던가. 저는 이렇게 갈 것 같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골든 발락을 하고 갈지 그냥 갈지 모르겠으나 이런 식으로 갈 것 같아요. 여기. 그래서 이 지금 VTGMP를 잘 보셔야 된다고 제가 대한전선 이후로 커뮤니티에 올린 종목이 VTGMP다. 잘 보시길 바랍니다. 723 혹시나 내려오면은 덮어놓고 사시고, 대우부품은 파라볼릭 골든 발락을 한 거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내려오자마자 이제 가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해요. 이제. 근데 얘는 더 심하네. 더 심했는데 내려오자마자 얘는 그래도 단기로 쌍바닥 쳤어요. 이런 식으로 단기 쌍바닥. 그리고서 이렇게 갔어요. 근데 얘는 쌍바닥도 안 쳤어요. 외바닥에서 그냥 가기는 어려울 것 같고, 아마도 가더라도 조정받다가 한 번 더 가다가 당연히 이렇게는 안 갈 것 같고, 뭐 모르죠. 모르니까 약세 신호 나가기 전까지 들고 가는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원래가 제 기본적인 마인드는 그겁니다. 이렇게 내려오면은 한 번 가고 한 번 더 갔다가 조정받다가 나중에 간다 하더라도 제 기본 마인드가 그거거든요. 지금 지표가 매수니까 한 번 더 상승을 하기를 기대를 하면서 추세 매매를 해야 되겠죠. 이렇게 최대 거래 선 종가 위이니까. 자,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끄적 하다가 한 번 더 빵 갔다가 조정받다가 나중에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 생각을 말씀드린 거고, CMG 제약은 일단은 박스 거를 돌파를 했고, 근데 이 추세는 아직 돌파는 못했어요.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주봉 상태를 보시면은 3주 연속 상승을 했기 때문에 얘도 이렇게 끄적 5주선까지 조정받다가 이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KTH도 오늘 눌러졌네요. 아직 추세를 이탈하지 않았고 눌러주면 튄다 생각을 하시고서 다음주 3주 연속 상승을 기대를 하시면서 보유 관망 하시고, 대창은
추세를 안 깼기 때문에 21선 돌파 지지받은 거기 때문에 일단은 보유관망 하시고, 기타 법인 300만 주가 아직 그대로 있습니다. 많이 올라왔죠. 많이 올라왔는데 2개월 연속으로 또 3개월 연속으로 지금 윗꼬리가 깁니다. 길기 때문에 이제 운 나쁘면은 뭐 여기서도 아니고, 네, 저 고점에서 가긴 가겠으나 뭐 이런 식으로 N자로 가겠죠. 아마도 조정을 받으면은 저 추세를 이탈하고, 그리고 61선 파라볼릭도 이탈되면은 더 이제 경계를 해야 되겠죠. 이제 자비스는 오늘 이제 아래 꼬리 수양선 강세 패턴이 나고서 시간에 좀 올랐네요. 근데 최대 거래가 여기서 터졌습니다. 저기 저 고점이네. 지금 12시가 넘었습니다. 12시 4분. 졸립네, 졸려. 딱 분위기가 이제 그래서 2,900원 정도가 저항이고, 근데 거기가 장기로 매물대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당장 뭐 날라가기보다는 원래가 이거죠. 원래가 이거. 근데 월요일날 가기보다는 갭 뜨면 항상 밀리죠. 이렇게 파라볼릭 근접하고서 음선 나고 밀렸다가 이런 식으로 가다가 파라볼릭 점점점점점 하면은 빵 가면은 이제 2,900원을 여기를 저항받고서 떨어지는지 모르겠네요. 네. 여기를 저항받고 떨어질지 돌파하고서 떨어질지 모르겠죠. 아무튼 여기를 제 예상에는 여기를 살짝 저기 상단까지는 못 가고 살짝 찔러주고 내려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추세를 살짝 이탈하고서 지금 다시 재차 가려고 하고 있는 중이다. 괜찮은 거는 같은데 얘가 그냥 갈지, 근데 그냥 가기보다는 월봉 주봉 다 저항이기 때문에 그냥 가기보다는 이렇게 갔다가 찔려주고 내려오든 여기를 저항받고 내려오든 내려왔다가 이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더라도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그냥 가기보다는. 그러니까 그냥 가는지 이렇게 가는지 본인이 잘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예. 덴티스도 제가 그냥 가기는 좀 어렵지 않겠냐. 근데 그냥 가요. 이렇게 제 말 듣고 팔았으면 이제 아이고 땅을 쳤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최대 거래가 터졌죠. 그 종가를 돌파 지지받고 가고 있죠. 지금 매수가 나죠. 그러면 여기서 기법대로 본인이 똑똑하시면은, 본인이 이제 똑똑하시죠. 여러분들은 저보다 다 똑똑하십니다. 똑똑하시고 정신도 이제 똑바르시겠죠. 그러면 이제 기법 배운 대로 최대 거래 터진 종가를 돌파 지지받고 간다, 매수 신호 난다. 그러면 이제 본인이 여기서 오히려 사는 거죠. 이렇게 올라오고서 그냥 갈지 이런 식으로 갈지 이렇게 내려왔다 갈지는 모르죠. 원바닥, 쌍바닥, 쓰리바닥 치고 갈 수도 있고 그냥 갈 수도 있고 모르죠. 모르는데 여기서 돌파를 5일선 회복을 했네? 최대 거래 터진 종가를 돌파 지지받았네? 그럼 이때 사는 거죠. 근데 그 다음날 흔들었어요. 그럼 뭡니까? 이제 5일선 이탈됐어요. 그런데 매도를 합니까? 여기가 이전 저점인데 그 다음날 확인을 해야죠. 확인. 21선 이탈되지 않았는데 그 다음날 확인했더니 다시 5일선을 회복했어.
그리고 가요. 그리고서 매수 실현과 이제 확실히 만나요. 그러면 이때부터 보유 감망하시고 신규 매수 추가 매수를 하시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뭐든지 대응, 제가 말하는 것은 그렇게 될 가능성이 저는 크다라고 보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되는가 보다 하고서 그렇게 될 때, 그렇게 될 때 대응을 하시는 거고, 그렇게. 그리고 그렇게 안 되고서 기법대로 되면은 가면은 그때 따라서 대응을 하신다. 그리고 이제 우리 이만봉님이 나가셨습니다. 예. 실수로 나가셨는지 일단 추세를 이탈됐네. 추세를 이탈을 하고서 3일 이틀째 들어 올려줬으나 재차 이탈되고 회복하지 못했죠. 근데 지표가 매도고, 근데 오늘 지수가 좋아서 그냥 살짝 올라온 거긴 한데, 부담이 되시면은 이제 자르고 봐야 돼. 얘는 60일선 20일선도 지금 골든 크루스가 나네요 지금. 아무튼 되게 좋긴 좋아. 좋긴 좋은데 지금 딱 보니까 파라볼릭도 살아있고 5개월선도 지지를 하고 있고, 뭐 이렇게 내려왔다가 내려오면 이렇게 내려오면 어떻게 돼요? 네. 파라볼릭이 데드. 그러면은 이제 데드 반등이 깔짝 났다가 횡보등락 하다가 점점점점점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얘는 연봉이 이런 작년에 파라볼릭 골든 났고 골든 발락을 하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또 어떤 종목은 또 이렇게 해서 또 냅다 가기도 해요. 근데 그럴 확률이 별로 없어. 별로. 근데 월봉은 또 이렇게 5개월선 타고서 갈 수도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일단은 보유 감망 해보시고, 일신석재는 이제 제가 그냥 차트가 너무 좋아가지고 장기로 이렇게 보면 이런 식으로 제가 그러니까 왜 좋냐고 했냐면은 요런 차트들이 이렇게 막 하다가 횡보등락 하다가 요런 차트들이 대박 나거든요. 이런 차트 오르락내락 하다가 근데 대북 악재도 터지고 지수도 조정받으면서 엄청난 골파기가 나왔습니다. 엄청난 골파기. 그러니까 이때부터 제가 언급을 했죠. 그 여기서 사신 분들은 아직도 손실 중이시네. 근데 그 전부터도 계속 말하다가 최근에는 이제 저도 지쳐가지고 그러니까 거의 뭐 2년 전부터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2년 전은 아니고 1년 전부터 1년 넘게 그래서 물리신 분들도 있을 테고 평단가를 이제 좀 추가 매수했으면 평단가를 많이 낮추셨겠죠. 지금 이제 노란 톡방에서는 다 이제 번져놨다. 옛날에 사신 분들은 약수익 중이다 하시는데 죄송합니다. 이제 제가 이렇게 골파고 갈지를 실력이 별로 없었던 거죠. 이제 근데 정별이라서 근데 얘가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떨어지는데 당연히 나왔죠. 약손절 치고 나왔나? 잘 모르겠네. 아무튼 얘가 지금 대박 차트긴 한데 얘가 이렇게 보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데 과연 얘가 여기서 지금 현재 어떻게 되냐 그게 중요하지. 날라갈 것 같기도 하죠. 이제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가거나 뭐 이런 식으로 했다가 저렇게 가거나 그죠. 제가 무조건 내가 예전에 설명드리면서 8,000원 8,000원이 기본적으로 거의 가면은 조정받다가 그리고서 2만원 이상까지 간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계속 추천을 했는데 악재 뜨고서 대북 악재 그리고 지수가 조정받으면서 엄청난 골파기가 나와가지고 안 파신 분들은 엄청나게 고생을 하셨죠. 이제 고생 끝에 낙이 오는데 너무나 큰 시간이 걸렸습니다. 여태까지 손절 안 하고서 존버하신 분들은 제가 경의를 표하면서 감사의 표현도 드리고 지금 아무튼 역대급 거래가 터졌어요. 역대급 거래가. 그렇다는 것은 이제 매물을 엄청나게 소화를 했다라는 거겠죠. 소화를 했으면 이제 그냥 가거나 쉬었다 가겠죠. 721선을 돌파했습니다. 여긴데 그래서 많이 가면 여기지 않을까. 근데 여기가 있기 때문에 여기가 비무장지대. 그 절반이 여기죠. 여기가 이제 최대 3,600원이 가면은 최대 목표가가 아닐까 싶습니다. 단기로. 여기서 그냥 가면은 3,600원. 왜냐면은 지금 대충 여기 지지. 그런데 이만큼 튀어나왔고 그 중간이 여기. 제 생각엔 여기요. 이전 고점이기도 하고. 720선을 돌파 지지받고 갈던가 그냥 가던가 하면은 3,600원 여기가 최대 목표까지 않겠냐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저는 또 조정 받다가도 아마도 8,000원까지 간다. 8,000원 8,000원이 정도가 이제 목표가입니다. 이제 근데 거기까지 갔다가 중장기 목표가, 중기 목표가. 그런데 이제 거기까지 갔다가 아마도 조정받고 조정을 충분히 받아야 이제 2만원까지 가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예전부터 설명을 하면서 추천을 한 종목이다. 지금 이 추세 상단은 그런데 저기죠. 저기 6,000원 정도, 6,000원 정도를 이탈되지 않는 뚫고서 만약에 가게 되면은, 그러니까 그저기다가 여기까지 갔다가 조정을 받다가 가게 되면은 여기를 돌파를 하고서 가는지를 잘 봐야 되겠죠. 아무튼 지금 이 추세가 이탈되기 전까지는 보유관망 하시는 거다. 그러면은 마칠게요. 이제 하나 스페 얘도 이제 20월선 21선 61선 골든크로스가 나면서 떨어지더니 이렇게 냅다 또 들어 올리죠. 이제 하나 SBI 스펙도 스펙주 그리고 대마초 마리아나 버블이 올 수도 있다 라고 이제 미국에서 그럽니다. 스펙주는 근데 하지 마시고, 하려면은 뭐 본인이 감당 되시는 만큼 하시는 게 좋겠고, 3표 시멘트 꼭 봐야 됩니다. 3표 시멘트 삼국레아도 보긴 봐야 되는데, 뭐 원래가 어떤 종목은 이런 차트에서, 그러니까 원래는 내년에 가는 게 정상인데 또 분위기가 올해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잘 보시고, 차바이오텍은 뭐 너무 좋네. 사신 분들은 축하드리고 그냥 홀딩을 해야 될 것 같아. 이거 조금 더 가야 매도를 해야 되지 않겠냐 싶고, 뉴보텍도 잘 보시고, 신라섬유도 잘 보시고, 뉴인텍도 잘 보시고, 시그네틱스도 얘는 그런데 좀 애매해요. 계속 갈지 조정받고 갈지 모르겠어요. 한일난조는 얘도 뭐 연봉 파라볼릭 골든 날 수도 있는 차트긴 하네.
신원종합 개발을 잘 보셔야 되고, 테라사이언스도 연봉 기가 막힌데, 이게 일본 보면은 이게 갑자기 들어 올리는데 이게 가는 건지 또 떨어질지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월봉 연봉 보면은 가는 거예요. 네, 가는 거. 제가 차별책도 갈지 말지 모른다고 했죠. 그런데 가는 거다. 모른다고 했다가 이제 갈랑 그러니까 가는 건데 갈지 말지 정확히는 모르겠다 했는데 그 위에 차바이오텍이 엊그저께가 아니라 요때인가? 요때죠, 요때. 네. 가는 거다 누차 이제 설명을 드리고서 이렇게 잘 가고 있습니다. 네, 가는 거다. 그리고 얘를 보면 아시겠지만은 721선을 지지하는 거는 갈지 말지 모르죠. 저도 이때 지지받고 갈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근데 721선을 지지를 할 적에는 그냥 가든 말든 삽니다. 가든 말든 사놓고 떨어지면은 손절하신다. 근데 여기서 막 개파락하고 가면은 저기겠죠. 네, 슬프죠. 그러니까 뭐 10% 이내 사시던가 그럼 본인이 알아서 하시고 테라사이언스도 가는 거다. 이 정도만 할게요. 지치네 지쳐. 하고서 나머지들은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그러면은 주말 잘 보내시고 지금이 오전 12시 20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피곤하기도 해서 목소리가 점점 줄어들고 자신감도 별로 없어 보이고 그렇게 지금 방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이 길이가 1시간 56분, 7분이나 했네요, 이게. 그럴 만도 하죠. 네. 중간에 쉬지도 않고 했어요. 그래서 그랬다는 걸 이해하시고, 매일매일 그렇게 수익을 잘 나실 거면은 아마도 그런 전문가들은 최소 100만원 이상 할 겁니다. 근데 저도 매일매일 수익은 뭐 못 나지만은 제가 보는 종목들은 다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분할 매수를 하시던가, 꼭 갈 적에 사가지고 올라갈 적에 사가지고 물리지 마시고 분할 매수를 잘 하시던가, 아니면 내려오면 하시던가 그렇게 하시면은 월 10만원 나중에 월 10만원 하게 되면은 전혀 아깝지 않다. 오히려 감사해서 감사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이 나다. 저다. 생각을 하시고, 저는 뭐 후라이 까는 게 아니라, 네. 진짜, 리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란톡에 들어오실 분들은 아래 주소로 들어오시면 되고, 무료는 무료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마칠게요. 좋은 즐거운 주말 보내시길 바라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참, 이 영상은 내일 올립니다. 내일. 왜냐면은 시간이 늦었기 때문에. 또 우리 박신우 님이 또 이제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놓으신 것 같아가지고, 이게 지금 올리면은 2시나 올라갈 텐데 영상이 2시간 길어가지고 그때 이제 알람 울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내일 올릴게요. 내일 아침에. 그러면 즐거운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도 엄청난 수익을 내시길 바라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